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대학원과 영국대학원의 차이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지금 영국에 들어와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요. 한번 한국과 영국 대학원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나라에서 대학원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공유드리는 거고, 각각의 특징과 좀 장단점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과정을 했고, 지금은 케임브리지에서 교육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적은 어떤 나라가 더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영국의 차이를 좀 더 잘 이해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코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영국 같은 경우는 석사 과정이 1년 혹은 10달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수업과 연구를 모두 완료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물론 연구 석사랑 수업 석사가 약간 다르겠지만, 케임브리지 저희 학과 MPhil의 경우에는 수업이 있지만 수업이 있음에도 그 과목에서 시험이나 과제가 따로 없고 성적에도 영향을 안 미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석사 과정 동안에 본인 연구 주제에 대한 에세이 하나,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 연구 방법론에 대한 에세이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thesis 를 작성해서 그거를 파이널 바이바를 통해서 통과하면 석사 디그리가 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2년이라는 좀 더 긴 시간 동안 수업과 논문을 모두 진행을 하는데요. 이 수업에서 굉장히 워크로드가 많았어요. 그리고 성적표에도 남고, 물론 사람들이 대학원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수업을 들을 때 보통 저희 지도위원 교수님이 되실 수도 있는 분들의 수업을 듣잖아요. 그리고 지도 교수님 수업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각 수업마다 요구하는 과제나 시험 등이 있는데 아무리 설렁설렁 한다 해도 설렁설렁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어야 하는 그 리딩의 양도 굉장히 많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수업,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수업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과마다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수도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많은 학과였는데 그렇게 많다 보면 이게 은근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연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석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논자시라고 논문 제출 자격 시험을 치른 다음에 이걸 통과하면 이제 논문 계획이라는 프로포저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이 논문 계획을 성공적으로 해서 어프로브가 되면 이제 개인적으로 IRB 같은 거를 신청하고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연구를 수행한 후에는 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해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이거를 잘 디펜스하고 어프로브를 받아서 졸업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는 지도 교수님의 승인이 먼저 있어야 하고요. 이런 점에서 한국이 2년이라는 점, 지도위원이 다양하고,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에서도 워크로드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2년도 부족했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박사과정에는 더 큰 차이가 있다고 느꼈어요. 제 박사과정에서는 수업이 아예 없습니다. 오자마자 그냥 본인 연구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인데요. 그리고 연구 반복론 수업 같은 경우도 제 필요에 따라서 제가 신청하고 제가 수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박사과정도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목이나 학점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프로포저를 하려면 우선 논문 제출 자격 시험을 먼저 응시해야 하고, 그걸 통과했을 때 논문 계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제가 지금 있는 연구에서는 제가 제 연구에 대한 빌드업을 1년 동안 이제 지도 교수님과 세워가야 하거든요. 간 후에는 1학년 끝에 이제 프로포절 리포트를 제출하고, 여기 프로포절 바이바가 따로 있어요. 이거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필드워크를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도 교수님이 아닌 제가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신기한 점은
한국은 지도 교수님의 연구실이 굉장히 그 경계가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의 연구실 내에서 같이 그룹 스터디도 하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여기는 지도 교수님의 연구실과 상관없이 리서치 그룹들이 학과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여부는 온전히 제 선택입니다. 물론 리서치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겠죠? 여기 와서 제가 굉장히 한국과 다르다고 느꼈던 게 있는데요. 바로 네트워킹이에요. 제가 한국 대학원에 있을 때는 자기 공부하고 자기 연구에만 중점이 두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전공생을 만나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었고, 수업 때만 그렇게 다른 전공생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때 수업 때 볼 수 있었던 사람들도 다 학과 내 사람이거나 굉장히 한정적인 사람들이었고, 자유롭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어려웠는데, 여기 와서 느낀 게 굉장히 많은 비중이 네트워킹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느꼈었는데, 사실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축복이잖아요. 여기 케임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과 소속이기도 하지만 제가 컬리지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컬리지 안에는 다양한 전공생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나 컨퍼런스나 활동들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격려받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와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워낙에 작고,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너무 바빠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다가 영국에 오면서 가장 놀랐던 점이 있어요. 바로 한국에서는 지도 교수님과 제자의 그 상하적인 관계가 뚜렷했고, 그 외에는 제자 학생들 간의 그런 응집성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회식도 하고 가끔 놀러 가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반면에 여기 케임브리지에서는 일단 지도 교수님이 그렇게 만남을 거의 요구하시지 않으시고요. 가끔 가다가 제안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의 잘 안 모여요. 각자 바쁘다고 쪽난 적도 많고, 그래서 지금까지 다 같이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 교수님이 학회장이셨는데 학회에 참석하는 것이 권장되었었고, 이제 선배들이나 동기들도 다 가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압박들이 어쩔 수 없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교수님이 그런 학회 커미티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말씀에 일절하지 않으시고, 그 참여도 그냥 개인의 관심에 따라서 이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이랑 대화할 때,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도 아니면 무언가 요청드릴 때도, 이제 영국은 물론 제가 공손하게 말을 해야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교수님에게 눈치를 보는 환경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공 내에서 회식이 있다고 하면 다른 약속이랑 겹쳐도 뭔가 회식을 우선순위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죠. 오늘은 영국과 한국 대학원의 차이에 대해서 요약해 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다른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아니면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